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3차단 제약 오늘 시가는 좋았습니다만 이제 빠른 전환보다는 장 초반부터 이제 눌림이 발생이 되면서 장중에는 계속 이 조정세가 진행이 되는데, 자, 일단 악재가 나온 거다 보니까 반등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 탈출 물량들,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 지금 계속적인 조정이 발생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 프리장에서는 약간 또 꼬리를 달아주기는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막바지 하락에서 발생했던 이 세 개의 캔들이에요. 캔들. 자, 보통 바닥권 라인에서 이러한 캔들이 뜨면은 이제 샛별령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전환을 날릴 때 나오는 캔들이 발생한 건데, 이 캔들에 대한 특징은 이 오늘에 대한 저가가 이 이틀 전의 저가를 훼손을 했냐 안 했냐, 그리고 어제에 대한 장중 고가를 훼손을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지켜줬냐, 그리고 어제에 대한 이 고가를 지켜줬냐 안 지켜줬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일단 그 조건에는 부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 샛별령에 대한 조건에. 왜 이 바닥에서 이러한 캔들을 만들었으며, 그러면 이 3차단 제약이 앞으로는 또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지 오늘 시간에도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이 3차단 제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이렇게 보유라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가지고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를 제가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설명에 와서, 자, 일단 이 3차단 제약에 대한 이슈, 뭐 블록딜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뭐 어제는 또 철회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했고,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제 좀 문제가 또 되고 있는 거는 이 4월 23일에 이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떠 있죠. 오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보통 이 불성실 공시법인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 2에서 이제 8점에 대한 벌점이 부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이거나 시장에 대한 미친 혼란이 좀 크다고 판단이 되면은 벌점이 높아지는 거고요. 반대로 단순 착오나 성실히 소명을 하면 감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3차단 제약은 나름 이 소명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최악은 일단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일단 벌점을 5점 이상 받게 될 경우에는 이제 투자 판단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8점 이상 나오게 되면은 지정일 당일 1일간에는 이제 매매 거래 정지가 되죠. 그리고 이 15점, 가장 안 좋은 경우죠. 이 15점까지 받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거나 상장 실질 심사 대상 이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15점부터는. 그래서 이 최악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도 검토를 한 경우도 있죠. 이게 이제 불성실공시법인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는 이 1년에 대한 누계의 벌점이에요. 누계의 벌점. 이 벌점들이 계속 이 누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1년 동안 몇 번의 벌점을 받았냐, 몇 번의 벌점이 쌓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3차단 제약은 이 1년 누적 벌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빵점이에요, 빵점.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게 단기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기술적 반등은 존재합니다. 그 구간에서 이제 외인들이 매수를 많이 가담을 했기 때문에 그 탈출을 만드는 탈출존이라는 게 발생해요. 그리고 그 기술적 반등은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형태로 나오는데, 뭐 그래서 제가 최근 말씀드린 뭐 펄 어비스 같이 뭐 V자 반등에 대한 형태도 있고요. 아니면 이 하나솔루션 같이 천천히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점진적 반등세. 자,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조건값, 그러니까 V자 반등에 대한 조건값과 이제 뭐 이렇게 뭐 천천히 나오는 반등에 대한 조건값을 이제 다 그 내용을 문자로 다 보내드렸던 겁니다. 자,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한 이야기 정말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1번이 아니라 2번의 경우인 이 점진적 반등에 대한 형태로 현재는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그 불성실 공시 법인 때문에 지금 현재 투심이 엄청나게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세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뭐 주가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이 기술적 반등에 대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물론 하나솔루션과 비교를 해드렸지만 뭐 업종 자체가 틀리고 악재에 대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체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바이오 업종인 이 알테오젠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60만 원, 그러니까 57만 원을 찍고 나서 한 차례에 대한 이 급락이라는 게 발생했습니다. 악재를 동반한 급격한 이제 투매가 진행이 된 건데, 그런데 이 바닥 라인 때에서는 뭐가 떴냐면 제가 말했던 그 햇별형 패턴이 떠준 거죠. 여기가 아까는 이 캔들에 대한 세기로 떴다고 하면은 얘는 어떤 식입니까? 시간적인 부분을 보이고 나서 뜬 거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무슨 패턴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샛별령이 바로 이걸 선으로 나타내면은 역히든 숄더 패턴이 되는 거예요. 바닥권 전환형 패턴. 보시다시피 이 알테오젠도 이 42만 5천 라인대를 안 깨고 나서 딱 이렇게 돌린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에 대한 부분을 소비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음봉을 메꾸는, 마지막 이 하락이 발생됐던 이 음봉을 메꾸는 반등 파동은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3천당 제약도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위치에서는 이 저점대에 대한 이 이탈을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구간에서는 이 매도가 아니라 이 어떤 시점에서 이제 물을 타고 탈출을 할 것인지 그걸 고민을 한 게 더 현실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시점은 언제 나오냐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이 분봉 라인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계속 이탈이 나온 주가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것, 오늘도 갭상승이 나왔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것, 그러니까 여전히 주포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올리질 않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 상단 라인대에서 교접을 하게 되면은 뭐냐면 이 변곡이 되는 겁니다. 변곡.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을 맞고 개파락이 나면서 더 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교접을 하면은 이 돌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봉 라인대에서 결과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물을 타는 그 시점은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이다라고 했는데 아직 그게 발생이 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역시도 변곡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당장 내일 또 이 방향성이란 게 발생되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3천당 제약, 뭐 지금도 일정한 가격대에서 저항을 받기 때문에 주포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결국 이 하락 구간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하락 파동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음봉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급하게 발생합니다. 우하향 조정을 하더니 그리고 이 2번 라인대에서도 매도가 엄청 급하게 발생이 되죠. 그리고 나서 저점을 낮추는 조정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샛별령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늘의 저점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은 이 반등으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지금 맞고 밀리는 게 아니라 이때처럼. 자, 지금 제가 말한 이 시나리오가 이제 그 이틀 전에 제가 다 문자로 보내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돌파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할 거다. 그래서 그 지금 시나리오, 물론 오늘도 반등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반등에 대한 지금 시나리오를 정리를 해뒀는데, 그 반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아직 안 받아보셨다면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보내주셔야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댓글로 이렇게 맥점이라 쓰지 마시고 이 아래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한 내용, 뭐 쉬운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주식을 좀 하셨던 분들이야 고개를 끄덕이시겠지만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자, 그러신 분들도 이 아래의 번호, 제 개인 번호니까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을 보내주시면, 자, 실시간으로도 제가 매수를 하거나 그리고 매도를 할 때 그 타점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도 가게끔 제가 세팅을 해둘 겁니다. 자, 정말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그 타점이 발생이 될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